2008 우승,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으로 스페인 축구의 전성기를 알리며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스페인.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2006년 월드컵 우승팀이라는 명성과는 다르게 주춤하는 이탈리아. 두 강팀의 대결이 유로 2012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라인업 표기상 4-3-3이지만 미드필더의 움직임으로 경기 중에는 4-2-3-1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갔고 안정적인 밸런스로 경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은 공격 자원의 핵심인 다비드 비아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에도 토레스, 네그레도, 요렌테라는 스트라이커 3명 있었지만 델보스케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전형적인 공격수 없이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준 파브레가스를 최전방에 기용하며 제로톱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프란델리 감독은 3백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극강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스페인을 상대로 3백 카드를 꺼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지만 특히 3백 중심에 데로시 선수가 기용된 것은 놀라운 선택일 수밖에 없었죠. 주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였기에 기존 센터백들과의 호흡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데로시 선수는 최고의 활약을 하게 되죠. 3백에 대해 잠시 알아보면 상대의 투톱을 양쪽 스토퍼들이 마크하고 스위퍼가 뒤를 커버하며 투톱을 막아내죠. 하지만 상대가 원톱일 경우 비효율적인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스페인은 공격수가 존재하지 않는 제로톱이기에 3백의 수비수들은 원톱을 상대할 때보다 수적으로 더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또한 3백은 윙백의 측면을 담당하면서 상대의 전술에 따라 측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의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스토퍼의 커버가 있으면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페인은 공격 능력이 좋은 알바가 위치한 왼쪽에서 주로 이탈리아의 수비진을 공략했는데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움직임으로 보누치가 끌려나갈 때 발생하는 배후 공간을 노렸지만 데로시의 커버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전방에 배치된 스페인 선수들의 성향이 침투보다는 소유의 성향이 강하기도 했고 측면에 위치한 미드필더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이탈리아는 측면 수비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게 되죠. 특히 왼쪽에서 볼이 집중될 때 상대의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이동하면 반대편에 위치한 아르웰로에게 많은 공간이 주어졌죠. 하지만 공격 능력이 특출나기보다는 공수 밸런스 있는 풀백이었기에 주어진 공간에서 큰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실바와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세 선수의 유기적인 스위칭과 이탈리아의 스토퍼를 계속해서 유인하는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볼이 중원 지역을 넘어서면 후방에서 수비 대응을 갖추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득점도 이러한 패턴으로 나왔죠. 하지만 공간을 만들어도 침투하는 숫자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날 지공 상황보다는 이탈리아의 대응이 갖춰지기 전 혹은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의 역습에서 골과 가까운 찬스를 만들었던 스페인이죠. 이탈리아는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피를로의 집중 견제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3백에 스위퍼로 출전한 데로시 선수의 활약이 이때부터 시작되죠. 피를로가 집중 견제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은 최후방 라인에서 롱패스로 빌드업을 진행하였고 좌우 측면으로 볼을 연결하거나 전방에 위치한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전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데로시 선수의 뛰어난 롱패스 정확도로 측면에서 전방까지 볼 배급에 무리가 없었고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는 스페인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방의 투톱 그리고 미드필더 모타와 마르키시오의 헌신적인 활동량이 팀 공격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수비 쪽에 무게를 둔 이탈리아에 전방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임을 가져가며 크로스를 시도하면 박스에는 당연히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오타는 박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마르키시오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움직임으로 몇 차례 만들어낸 찬스에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알바와 마지오의 위치를 보면 지아케리니보다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마지오가 알바를 상대로 몇 차례 좋은 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바가 마지오를 마크하기 위해 전진함에 발생하는 공간은 라모스가 커버해야 했고, 이로 인해 피케와의 간격이 벌어지며 발생한 뒷공간으로 이탈리아의 공격수들이 침투하며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워낙 높게 유지하는 스페인이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는 적은 숫자로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죠. 스페인은 후반 가장 필요했던 선수인 나바스와 토레스를 투입시키며 변화를 주었는데, 나바스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토레스는 상대 수비 뒷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였죠. 이탈리아 또한 후반에 수비 라인을 올리며 생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한 교체 카드였고, 나바스는 실바와 교체되며 그대로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하였는데, 수비력에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지아케리니를 1대1에서 제압하고 좋은 찬스를 만들며 교체 투입 효과를 바로 증명했고, 토레스 또한 데로시의 적극적인 수비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장점인 공간 침투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까지 만들어내며 경기 내내 침투가 필요했던 스페인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두 팀은 이러한 공방 끝에 1대1이라는 스코어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경기 내내 흐름이 끊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21세기 최고의 전술이 펼쳐진 경기로 많은 찬사를 받은 유로 2012 조별예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트립이었습니다.